네, 의사소통. 세 번째 주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우리가 칭찬하고 기대하고 믿고 이렇게 하는 대로 그 상대방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에 대한 거고요. 이제 에런슨과 린더의 실험에 대한 거를 보면 그 긍정이나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긍정적으로 말한 것. 예, 두 번째 B 집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부정적으로 말한 것. 예, 그 다음에 C 처음에 긍정적으로 얘기하다가 나중에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 D 처음엔 부정적으로 얘기하다가 나중에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 그럴 때 호감도 상대방이 그렇게 말할 때 호감을 느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긍정을 얘기한 사람보다 처음엔 부정을 얘기했는데 나중에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람을 더 호감 있게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처음에 부정이었는데 나중에 더 긍정적으로 얘기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더 호감을 더 많이 느꼈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부정적으로 말한 게 처음에 긍정으로 얘기하다 나중에 부정적으로 끝을 맺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으로 얘기한 게 오히려 더 호감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늘 긍정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뭐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부정인 것을 하다가도 마지막에는 이제 긍정으로 칭찬으로 이제 끝나면 인간관계에서 마무리가 긍정과 칭찬으로 끝나면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좋아지니까 이제 그렇게 끝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간관계의 동기에 관한 이론인데요. 첫 번째 교환 이론이 있습니다. 교환, 우리가 교환하는 거잖아요. 호만스와 블라우의 실험인데요. 우리 인간은 어떤 뭔가를 주고받고 교환을 할 때 그 보상받으려고 하는 게 있죠. 그런데 우리 행동은 내가 대가를 치르는 그 대가보다 받게 되는 보상이 더 컸으면 그렇게 하는 더 클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교환 이론이 딱 맞지 않는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 자식 간에는 부모님이 자식에게 꼭 보상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교환 이론이 되지 않고, 또 우리가 조건 없이 자원봉사 할 때도 뭔가 보상받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것은 교환 이론이 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관계에서 모든 사람은 내가 지불하는 대가보다 보상이 클 때 이제 뭔가 하려고 하고, 또 내가 희생해야 할 대가보다 보상이 클 때 보상을 해준 그 상대방에게 존경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는 것만 많고 받는 것이 적을 때는 뭔가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약화가 되겠죠. 예,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교환 이론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부모 자식이나 그냥 자원봉사는 교환 이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관계를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더 보상을 많이 받도록, 그래서 내가 조금 미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배려한다면 이 관계가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내 대가보다 내가 더 많이 보상을 받으려고만 하면 서로 보상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잘 안 될 수가 있겠죠. 예, 이것이 교환 이론입니다. 두 번째, 공정성 이론. 공정성 이론. 이것은 사실은 아까 대가보다 보상이 더 클 때 행동하고자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이 이익이 더 보상받는다기보다 공정할 때 그 서로 교환하고 공정하게 주고 받고 이런 게 아주 공정하다고 느껴질 때 훨씬 더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교환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아담스 등의 학자가 주장을 한 건데요. 너무 많이 대접을 받으면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맞게 또 대접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고 이렇게 되는 경향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홀하게 대접을 받으면 뭔가 또 그에 맞게 나도 소홀하게 해야지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50% 내면 나도 50%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관계가 오히려 공정한 관계, 주고받는 것이 비슷비슷한 관계를 사람들이 마음 편안해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치가 비슷하거나 또는 어떤 경제적인 것도 비슷하거나 이렇게 비슷한 사람을 선택하고 만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공정성 이론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기대 이론. 기대 이론은 브룸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한 건데 인간의 행동은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바람과 행동의 결과에 대한 기대에 의해 유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책과 제가 보내드린 PPT에 보면 인간의 행동은 어떤 성과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리고 보상을 기대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어야지 어떤 인간이 행동을 하게 되는데 자세히 이제 공식을 보시면 motivation, 동기는 성과에 대한 기대, expectancy, 그리고 보상에 대한 기대, instrumentality, 그리고 자신이 선호하는 보상에 대한 기대, balance, 이 세 가지의 통합에 의해서 어떤 동기가 일어난다고 보는데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면 학점을 잘 받을 것 같아 라는 성과에 대한 그런 학점이 A 플러스가 올 것 같아 라는 성과에 대한 기대, 영어로 expectancy, 그죠? expectancy, 성과, A 학점 받을 것 같아 이런 기대가 있고 그런데 아버지가 A 학점을 받으면 자전거를 사준다고 했어요. 그 자전거는 바람직한 보상에 대한 기대. 내가 A 학점을 받으면 자전거를 받아. 또 직장 다니시는 분은 뭔가 승진을 해서 월급이 올라갈 것 같아. 이런 실제적인 그러니까 현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직장에서 승진할 거야. 이런 계속 잘 될 거야. 이런 그것은 expectancy죠. A 학점 받을 거야. expectancy인데 아빠가 자전거를 사줄 거야. 월급이 올라가서 돈이 더 많이 들어올 거야. 이런 것은 instrumentality. 그래서 보상 이런 보상이 올 거야. 대한 기대가 있죠. 그런데 자, 그 보상이 내가 A 학점을 받았는데 나는 자전거는 필요가 없어. 타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아빠가 자전거를 사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선호하는 보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동기가 그 선호하는 것보다는 약화되겠죠. 그런데 자전거를 사는 게 나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자전거를 사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선호하는 보상이잖아요. 내가 선호하는 보상이 컴퓨터예요. 근데 A 플러스를 3개 이상 받으면 아빠가 컴퓨터를 사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기대잖아요. 그것은 밸런스, 나의 기대와 그 주어지는 기대가 밸런스, 균형을 이루었다고 해서 내가 선호하는 기대, 밸런스. 그래서 나의 expectancy, 뭔가 이렇게 잘 될 거야, expectancy가 올라 있고, 그리고 instrumentally, 실제로 현물로 주어지는 뭔가가 있고, I가 높고, 그런데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밸런스. 그래서 V가 높고, 그러면 뭔가 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컴퓨터를 너무 원했어. 근데 아빠가 컴퓨터를 사주신다고 했고 열심히 공부하면 A 플러스를 몇 개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열심히 공부하는 동기가 되겠죠. 근데 아빠가 내가 좋아하는 거를 사주는 게 아니고 뭐 나는 내가 아주 하기 싫은 뭔가를 사주신다고 했고 또 그러면 내가 선호하는 게 아니고 바람직한 보상에 대한 것도 아니고 뭐 A 플러스는 받겠지만 그 정도 이렇게 되겠죠. 예. 근데
그래서 행동의 동기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관계는 이 세 가지 요인이 적절히 조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다. 이랬을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해줘야 될까요?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서 해줘야 될까요? 네.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서 해준다면 그 상대방이 나와 더 친근하게 지내고자 하는 동기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대학 다닐 때 시집, 포이트리, 시집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생일 때 제가 시집을 많이 선물을 했는데 친구들은 저한테 시집을 선물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친구들이 시집을 선물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건 시집이었으니까 친구들이 그걸 알아내서 선물을 했더라면 참 좋았겠고 그 친구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아무도 선물을 하지 않았고 저도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은 내가 시집을 좋아했지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은 시집이 아니었을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저도 시집을 선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대 이론을 몰랐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1학년 처음부터 기대 이론을 배웠으니까 복이 많으신 거죠. 네. 그래서 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그리고 상대방이 기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 제가 가져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전에 소와 사자가 서로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랑하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소는 날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풀을 먹지 않고 사자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예. 그 사자는 원래 고기 좋아하지만 너무 사랑하는 소가 풀을 주니까 풀이 싫었지만 소를 생각해서 참고 억지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자도 고기를 먹고 싶었지만 제일 좋은 고기를 소에게 주었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소에게. 그런데 소는 풀을 먹고 싶었지만 사자의 정성을 생각해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살다가 이제 참을성이 한계가 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렇게 좋아하는 걸 먹지 못하니까 서로 계속해서 야위어 갔습니다. 그리고 야위어 가는 만큼 사랑에도 지쳐가고 그리고 둘은 불만이 쌓이고 서로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이 이상은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소와 사자 이야기에서 들려주는 것은 나의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전달한 거죠. 근데 상대방은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소와 이렇게 사자의 사랑 이야기처럼 나 위주로 최선을 다하고 나 위주로 하지는 않는지를 이제 바라다 볼 수 있어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위주로 열심히 했지만 그것이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 수가 있으므로 이것은 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대 이론을 배웠고 모든 사람은 이제 기대를 합니다. 이런 보상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보상이 있고 그리고 실제 현상으로 드러나는 뭐 물건이든 돈이든 뭐 선물이든 드러나는 보상이 있고 그리고 나의 성과에 대해서 뭐 성적이든 승진이든 뭐 그런 게 있어야 이제 행동을 하게 된다고 보잖아요. 네, 물론 제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공자의 인사상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 예수님의 사랑 이런 것은 이제 베푼다는 생각 없이 베풀고 그럴 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오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정말 뭘 원하는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뭘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그 기대가 서로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내가 베풀 때는 베푼다는 생각 없이 베풀고 그리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또 베풀 때는 거꾸로 이해하고 예, 그러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서 하면 우리들의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과제도 내고 하는데요. 또 제가 과제를 냈을 때는 선생님이 원하는 답이 뭘까? 어, 이 세상에 정답은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배운 기준에서 이것이 정답이다 아니다고 하지만 서로 저는 여러분을 생각하고 또 여러분은 또 교수님이 뭘 가르치고 싶어 하실까, 뭘 전달하고 싶어 하실까, 어떤 정답을 원하실까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 시간들을 성장하면서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한 핵심 가치를 보면 여러 가지를 했는데 세 가지만 보면 초두 효과. 예, 그래서 첫 인상을 좋게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도 전달할 때도 긍정적인 걸 먼저 다 얘기를 하고 또 상대방에게도 먼저 얘기를 하고 또 고쳐야 할 부분을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피그말리온 효과는 믿어주고 기대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거기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 기대 이론. 우리가 소와 사자의 이야기를, 사랑 이야기를 특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는 또 정말 원하는 것이 있으면 분명하게, 저는 자전거를 갖고 싶어요. 이렇게 원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답안을 작성하실 때, 저의 이 강의와 그리고 PPT를 보고 선생님이 이거를 핵심으로 말하셨지 하고서 그 핵심을 쓴 다음에 거기까지만 써도 됩니다. 네, 쓴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을 또 이렇게 쭉 덧붙여서 선생님에게 또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전혀 다루지 않은 내용을 이제 저는 이걸 답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딱 썼을 때 그것이 틀린 답이 아니고 맞는 답이지만 뭔가 전달되는 부분이 그러면 전혀 없었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선생님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배려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있을 때 저도 더 잘 바라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3주도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과제 잘 하시고요. 사랑합니다.